안녕하세요. 이박의 배낭 메고 세계여행을 진행하는 이박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그 시기리아 궁전에 얽힌 이야기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요, 그 담불라에서 불교의 성지 캔디로 가는 여정과 그 캔디에 있는 로열 보테닉 가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캔디는요, 이 스리랑카 거의 중앙부에 있어요. 중앙부에 있는데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죠. 원래 이름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걸 축약하면 마하누아라로 불렸어요. 도시 이름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스리랑카를 그 식민 지배했던 영국이요. 이게 자기들 구미에 안 맞거든요.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칸디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좀 안 어울리니까 싱할라어로 큰 도시를 의미하는 캔디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 때문에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해발 465m 위에 있어서 뭐 스리랑카 치고는 좀 굽이 시원한 편이에요. 스리랑카 제2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이야기하려면 전제돼야 할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파되어 온 이야기하고 싱할라족이 타밀족하고 맨날 싸움을 해요. 이 싸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스리랑카 불교계에서는요, 그 석가모니가 생전에 부다가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얻은 지 8개월 만에 스리랑카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 후로 8년 후에 다시 스리랑카로 오고 뭐 생전에 총 3번에 걸쳐서 스리랑카를 방문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뭐 이런 주장은요, 스리랑카만의 주장이에요. 다른 나라 불교계에서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또 스리랑카 불교가 반발을 하는데요. 지금은 인도하고 스리랑카가 해협을 두고 분리되어 있지만 2500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고요. 이때 석가모니가 걸어서 방문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세기까지는 해협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하고 스리랑카가 완전히 분리되게 된 것은 강력한 태풍에 의한 침식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허구인 것 같아요. BC 3세기에 발미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힌두의 대서사시 그 라마야나에 보면은요, 코살라국 왕자 라마가 이제 비슈누 신의 현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악마 라바나가 그 왕자비였던 시타를 납치해서 랑카로 도망갔습니다. 이 랑카가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랑카는 지금의 스리랑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원숭이 신 하누만이 라마와 함께 하늘을 날아서 스리랑카로 건너갔고요. 고전 끝에 시타를 찾아온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라마야나예요. 이때 랑카, 즉 섬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의 그 스리랑카를 지칭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BC 3세기에 이 라마야나가 쓰여졌는데 그때도 섬이었는데 언제 태풍이 불어와서 인도하고 스리랑카가 분리되었는 것이 역사적 설명이 부족해요. 이런 걸 참고를 할 때 아마 스리랑카는 종주국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불교의 적장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억지 부르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와 관련된 부처님의 그 치아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도 남동부 해안 지역에 칼링가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왕의 꿈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서 칼링가국에 그 보존하고 있는 부처님의 치아 진신사리를
스리랑카로 보내면 전쟁과 기근이 없어질 거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왕이 불치 치아사리를 스리랑카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스리랑카에서는요, 치아 진신사리를 국가 차원의 최고 보물로 생각하고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도 지금 보존하고 있는 치아 진신사리가 그때 진신사리인지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미얀마는 1057년 황금 머리카락을 뜻하는 쉐샨도 파고다에 부처님 생존 당시의 머리카락 8개를 보존하고 그 사후에 수습한 사리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적장자라고 주장하는 미얀마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죠. 이 미얀마의 그 바고 왕이요,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인들한테 이 치아 진신사리를 가져오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인이 치아 진신사리를 뭐 약탈해 갔다는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리랑카는 그때 준 건 가짜를 줬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1550년경에 포르투갈이 인도의 고아 지방에 이제 식민지를 삼고 있었어요. 이때 있던 그 지방 대주교가 토속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치아 진신사리를 그 박격포 공이로 두드려서 뭐 박살내버렸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 길은 없어요. 중국에 있는 영광사, 대만 까오슝에 있는 부처님 기념센터, 일본에 있는 엔카쿠 사원, 뭐 포함해서 세계 8곳의 그 사찰에 치아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부천에 있는 보방사에도 치아 진신사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도대체 어디가 진짜입니까? 최소한 한 군데 배우곤 다 가짜겠죠?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을 다비하고 난 다음에 여제자 케마가 장작 더미에서 그 회수한 것은요, 송곳니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아 진신사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월정사에 계시는 그 자연스님 주장에 의하면 불치사에 보관하고 있다는 그 치아 진신사리가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크기래요. 그 너무 커서 사람의 치아로 판단하기 곤란하답니다. 너무 크답니다. 만약 그게 진짜면요, 송곳니가 입천정을 뚫고 밖으로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스리랑카에서 불치사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고요.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치아 진신사리는요, 왕위 계승의 상징이었고요.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피신시켰고, 지금도 스리랑카 대통령이 캔디 불치사에서요,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 스리랑카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요, 차밭을 이제 거대하게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가공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 싱할라족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싱할라족이 침략자들한테는 협력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 남부에서 타밀족을 불러왔는데요. 이 때문에 그 많은 타밀족들이 스리랑카로 이주해 왔습니다. 영국은 이제 강제 동원한 타밀족을 통해서 차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에 싱할라족보다 타밀족을 우대했어요. 그리고 식민지 운영 내내 중심 역할을 맡게 했는데, 이게 민족 갈등을 부채질하고 말았어요. 독립 후에 영국 편에 있던 싱할라족을 못 살게 했던 타밀족은요, 영국의 동조자로 낙인 찍었고요, 침략자의 범주에 묻고 말았습니다. 주도권을 다시 찾은 싱할라족이 그 포르투갈 식민지 당시의 이름이한 실론을 이제 실론이라는 국명을 불교도이면서 싱할라족인 자신들의 정체성이 담겨진 스리랑카로 바꿨어요. 그리고 타밀족을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이에 타밀족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해외에 거주하는 타밀족의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무장 투쟁을 했고요.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2009년에야 이제 평화를 찾았어요. 이 전쟁 중에 인도는 스리랑카 민족 문제가 자국에 번질 게 걱정이라서 정부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보냈고요. 그때 구소련이 타밀 반군한테 무기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같은 국민들을 서로 죽일 수 있도록 이 세계 강대국들이 지원했던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내전이 계속되던 1998년에 타밀 반군이 불치사를 폭격했어요. 그래서 이 불치사가 몽땅 훼손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치사가 창설된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폐허와 개축을 반복했는데 이때 아마 석가모니의 치아사리가 훼손됐을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불치사를 방문하는 그 모든 사람은요, 치아 진신사리를 청견하고 싶겠죠.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금으로 제작된 보관함 앞을 그냥 잠깐 스쳐갈 수만 있어요. 불치사에는 스리랑카에서 각지에서 오는 성지 순례자들로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순례자들의 얼굴이 아주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특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종교의 영향이 크고요. 선진국일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2014년에서 16년간의 EU 12개국 16세에서 29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12개국에서 청년 50% 이상이 무종교라고 답변했대요. 지금 유럽에는 종교의 힘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종교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죠. 이걸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종교에 집착하고 부유할수록 종교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삶이 힘들고 팍팍할수록 종교라는 마약의 처방을 통해서 고통을 합리화하고요. 다음 생을 위한 미끄럼으로 얘기하는 그런 무의식이 작용한 게 아닐까. 또 이와 아울러서 지배층에서는 종교를 이용한 집단적 자기 합리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정치하기 굉장히 좋죠. 통치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불치사 앞에는요, 영국에 의해서 강제 폐위되고 인도 남부의 벨로르 요새에 감금돼서 생을 마감하는 싱할라 왕국의 마지막 왕 자싱하가 1807년에 만든 캔디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신자들이요, 복을 기원하면서 던져주려는 사례를 붓고 고기들이 막 버글버글해요. 살도 비둥비둥 쪄져 있어요. 누구도 잡지 않아요. 여기 사는 물고기는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먹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술명을 다하고 이제 물 위에 떠올라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이걸 잡아먹어요. 부처님 때문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뿌려진 사료에 의해서 물고기하고 까마귀만 신난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데 이 와중에도 평화를 만끽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캔디에서 남쪽으로 6km 정도를 가면요, 포라덴시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멋진 숲을 정원으로 가꾼 로열 보테닉 가든이 있습니다. 이곳에 현지인이 연간 120만 명, 외국인은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이 정원은요, 1371년 위크라마바후 3세가 왕비를 위해서 만든 왕립 정원이었는데요.
1843년에 이제 식물원으로 개조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그 일간지 더 가디언이 선정한 2018년 10대 정원에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데이트하러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첫 키스를 하면 결혼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아베크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길이 335km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긴 강이 마하웨일리 강이에요. 이 마하웨일리 강이 U자형으로 휘돌아 감는 그 흐르는 중심부에 18만 평 정도 되는 그 정원이에요. 여기에는 전 세계 한 4,800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대요. 그 중에 한 1,000종 정도가 스리랑카 토속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1981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일본 왕, 지금의 왕이죠. 그때는 왕세자였는데, 아키토가 심은 나무가 있고요. 야자수 거리, 거대목이 숲을 이루는 공간, 각양각색 대나무가 자라는 공간, 다양한 코코넛이 자라는 공간, 종려나무 거리, 온갖 난이 자라는 공간 등 식물로 갖춰야 될 것은 전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요, 큰 나무 위에 뭐가 초롱초롱초롱 달려져 있는 게 있어요. 새까만 게요. 자세히 가서 보면 과일 박쥐입니다. 크기가 까마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과일 박쥐 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질병 때문에 그 박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기는 하죠. 근데 하여튼 대단한 풍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캔디에서 엘라까지 가는 그 아주 느리게 가는 기차가 있어요. 이 기차를 타면 아주 멋진 풍광을 보게 돼요. 다음 편에는 그 이야기하고 그 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